그러면 우리 민규가 이 프린트가 없어서 지금 좀 상황이 그러니 프린트를 받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의문의 변동은 지난 시간에 쌤이 프린트로 다 했죠. 예준이 꼭 쌤이 영상 보낸 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영상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표준 발음법까지 해서 항으로 다 정리 끝났고 여러분이 열심히 문제 풀어주셔서 이제 피드백 할 시간이 남았는데 딱 2번 수업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문제를 푸셔야 되고 무조건 남은 기간에는 10시까지. 그리고 혁신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쌤이 좀 부를 수 있으면 부를 텐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중앙고등학교가 아직 진도가 좀 덜 나가가지고 일요일날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거든요. 네. 아니요, 밤이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오고 싶으면 와서 일요일날에 공부를 하시고 쌤이 중앙고 끝나고 나면 10시 반이잖아? 그럼 그때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쌤 질문 정리됐는데요 라고 얘기해봐봐. 왜냐면 지금 부곡동에 있는 사람들은 꽤나 니도 온나? 1시부터 니 부곡동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일요일날 1시에 하거든? 이것도 하고 일요일날 와가지고 해도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일요일날 1시에 우리는 할 테니까 부곡팀은 혁신팀은 일요일 토요일날 쌤한테 좀 카톡을 보내보시면 쌤이 적절한 시간 질문 정리가 됐으면 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민규도 해당 사항 됩니다. 자, 그러면 종결 표현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한재인 쌤이 종결 표현을 안 하신 것 같거든. 여러분 교과서에서 종결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결 표현 패스하고 페이지 150 높임 표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50 높임 표현. 쌤 손가락을 좀 뽑아줄래? 현재 쌤 보겠습니다. 이거부터가 시작이었나요? 이게 예, 인용 준거 중에 제일 마지막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거예요. 인용 표현. 딴거 있긴 한데. 인용 표현, 인용절 굳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냐는 거지. 기말에 넣어도 충분하잖아, 이거는, 그치? 기말에 넣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지금 주냐는 것이지. 진짜 이런 거 안 나오죠. 인용 표현? 2학년 때도 근데 필연 쪽으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1학년 때 계속 할 수도 있지. 1학년 때 이거 하는 거. 쌤 1학년은 그냥 싫어하시던데. 왜 지금 하는 거가 별로래? 1학년? 그렇죠. 저희 계속 그냥 싫어하시던데. 싫어하시는 정도 아니에요? 혐오하시는 아 맞아 그래 그거야. 혐오해. 찡그리면서 얼굴 그냥. 이거를 왜 모르냐고? 네, 너무 뭐래? 너무 토하다.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사이소리. 이거는 쌤이 한꺼번에 해줄게. 이건 모의고사는 이번 모의고사지. 모의고사 할 때. 윤서 이거 쌤이 나중에 좀 복사 좀 해놓을게. 그러면 쌤이 맞춰서 이게 높임 표현에서의 근데 인용 표현은 왜 갑자기 나오지?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나중에 복사 좀 해놓을게요, 쌤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알겠습니다. 윤서 땡큐. 150페이지 한번 가보자. 우리는 진정하자.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이렇게 다 넣으니까 하하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미안해요. 아주 슬픈 소식이었어가지고 150 부지런히 나가보자. 일단 8시 반까지 나가고 영어팀 하고 우리 계속 진도 나갈 테니까 꼭 영상으로 확인해. 그리고 일요일날 다시 와야 돼. 동의도 일요일날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으면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높임 표현 갑니다. 높임 표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어떻게 나뉘어졌지?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높임의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나뉘어졌지. 화자가 어떤 대상의 핵심은 이거야.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하는 거야. 높고 낮은 정도에다가 밑줄 그시고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야. 상대 높임법은 상대를 낮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높임 표현이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밑줄 그자.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해다가 밑줄.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해다가 밑줄. 이런 표현 방식이나 체계를 일컫습니다.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주체 높임법 번호 1, 객체 높임법 번호 2, 상대 높임법 번호 3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죠. 화자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주어를 높이는 방식인데 2가지로 나뉘어져. 무슨 높임, 직접 높임 동그라미, 간접 높임 동그라미 2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직접 높임은요. 크게 별표 하나 치고
아니다. 워워 할게. 간접 높임에서 별표 칠게.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인데 실험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시키자. 밑줄기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다가 밑줄. 그래서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 부르다가 아니라 부르시다. 하다가 아니라 하시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시켜서 주체의 직접 높임을 실현하세요. 두 번째, 조사에 이가 대신에 뭐를 사용해서 깨서를 사용합시다. 깨서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특수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빼고는 전부 다 주체 높이는 특수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다, 게다에다가 선어말 어미 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다 자체가 높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수어휘. 잡수시다, 선생님 잡수다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냥 잡수시다 전체가 특수어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높임의 대상에 살고 있는 집도 100이라고 높여주면 덩달아 높아지는 거야. 먹는 밥도 진지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여주자. 할머니 가 하지 말고 깨서는 언제 집에 가니 하지 말고 댁에 가시니 시에다가도 밑줄 하나 꺼주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까지 끄덕끄덕 괜찮습니까? 간접 높임에다가 별표 셋. 이거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지. 간접 높임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지. 서술의 주체가 높여야 할 사람과 관련된 대상, 관련된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관련된 대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높임의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라든지 신체 일부분에다가 밑줄, 그리고 소유물에다가 밑줄, 말이나 생각, 가족에다가 밑줄. 딸이라고 하지 말고 따님 뭐 있으시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따님이 있으시지요. 자, 그럴 때 주체가 간접적으로 같이 높아집니다. 높임의 대상 그분이라면 그분은 귀가 밝다보다는 밝으시다로 그분의 귀를 높여주자고 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분의 귀의 신체 일부분을 높임으로써 그분까지 간접적으로 높여지거든요. 그분은 걱정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분의 걱정을 높여줌으로써 그분까지 간접적으로. 그분은 어린 딸이 있으시다에서의 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접 높임을 실현함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여주자. 잘못된 간접 높임, 돋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간접 높임에서는 계시다를 쓰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니 간접 높임에서는 절대로 특수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돼. 밑줄 끄자. 간접 높임에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음.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셋.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높이지 말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낮추지도 말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여주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시험 출제라고 좀 적어줘. 2번은 반드시 나올 거야.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사물까지 높여주는 지나친 오바의 높임 표현은 하지 말자. 손님께서 찾으시는 것까지는 맞아. 찾으시는 에다가 밑줄 긋고 오. 찾으시는 것까지는 잘 사용했지만 그냥 물건이니까 품절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고객님이 찾으시는 물건이니까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신체에 지닐 수 있는 소유물 정도만 높여주시면 됩니다. 막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시계가 멋지십니다. 이 정도로 높여주지 그 사람이 사지도 않은 물건을 찾으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물건을 품절이십니다로 5바, 6바, 7바를 떨지를 말자. 찾으시는 물건은 그냥 품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내려와서 손님이 주문하신 행위는 괜찮아. 근데 음료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음료가 막 걸어 나오는 것 같지 않니? 레드카펫 밟으면서 막 음료가 뜬뜨등뜬뜬 하면서 막 걸어 나오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음료는 나왔습니다지 나오셨습니다는 하지 말자. 손님의 사이즈는 없는 거지 없으세요는 안 돼. 손님 음식 포장이세요 하지 말고 그냥 포장해 드릴까요로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왼쪽 귀퉁이를 보시면 주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어휘는 있다 대신에 계시다, 먹다 대신에 잡수시다, 그리고 아프다 대신에 편찮으시다,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 말은 말씀인데 말씀은 좀 특별해. 왜? 내 말을 겸손하게 낮출 때도 말씀,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도 말씀. 말씀은 특수 단어로 내 말 낮추거나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 말씀.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밥 대신에는 진지, 술 대신에는 약주, 이에는 치아, 집에는 댁, 이름은 성함, 나이는 연세. 돋보기에서 맨 밑에 예시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이 X. 어머니께서 아프신 거야 편찮으신 거야 얘들아. 뭐 할까? 어머니께서는 편찮으신 거야. 직접적으로 높일 때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적어주시면서
아프시다는 하지 말라는 표시를 좀 해주실래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는 굳이 특수어휘 편찮으시다라는 좋은 어휘가 있는데 왜 아프시다라고 사용을 하겠니? 어머니께서는 편찮으신 거지 아프시다라고 사용하지 말자. 아프시다 X야.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깨가 적어볼까? 어머니께서는 어깨가 아프신 거야 편찮으신 거야? 아프신 거야.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순간 어깨가 몸져 누운 거야. 어깨를 의인화시키지 말자. 어머니께서는 어깨가 아프시다라고 적자. 어머니의 어깨는 아프신 거고 어머니 직접적으로 높일 때는 편찮으신 거고. 쌤의 말 뭔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좋은데 5바, 6바, 7바를 떨어서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간접 높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51페이지 갈게요. 객체 높임법인데요.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를 찾아서 높여주세요. 객체어에다가 목적어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부사어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목적어, 부사어 밑줄 그으시면서 생각해줘야 되는 것 한 가지.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밖에 없어. 그냥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빼고 나서 특수어휘잖아. 전부 다 주어 높이는 거야. 그냥 4개만 외우면 돼.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객체 높임의 실현으로 갈게. 객체가 부사어인 경우에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는 뭘 사용해라? 깨를 사용하세요. 깨에다가 동그라미. 특수어휘는 4개밖에 없습니다. 들이다 밑에다가는 누구누구 깨 들이다니까 들이다 밑에 부사어라고 적어주시고 들이다는 부사어. 모시다는 누구누구를 모시는 거니까 모시다 밑에다가 목적어. 여쭈다 해도 되고 여쭙다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여쭈다 여쭙다는 누구누구께 여쭈는 거니까 밑에 부사어라고 적어주시고 배다 해도 되고 뵙다 해도 돼. 누구누구를 뵙는 거니까 목적어라고 적어줘. 목적어 2개 높인다. 모시다 뵙다. 부사어 2개 높여주는 특수어휘 들이다 여쭙다. 이거 제외하고 뭐 편찮으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주체 높이는 특수어휘야.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4개밖에 없는 거야. 예시 갈게. 서한이가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어머니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기퉁이 주다는 들이다고 대리다는 모시다고 묻다는 여쭙다고 보다는 뵙다다. 3번에 상대 높임법에 킬러라고 좀 적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죽습니다. 화자,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급까지를 고려해줘야 해. 높이거나 낮추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6등급으로 나뉘어지지.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식으로 문장의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종결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크게 격식체랑 비격식체로 나뉘어져요. 격식체에다가 밑줄, 비격식체에다가 밑줄. 이쪽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 하십시오체.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오라고 하면 하오체. 이쪽으로 와서 앉게는 하게체. 이쪽으로 와서 앉아라는 헤라체의 격시체. 이쪽으로 앉아요라고 하면 반말에다가 보조사 요만 붙이면 해요체. 두루두루 높이는. 반말에 앉아는 해체. 두루두루 낮추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시험에 나올 거냐면 문장 중에서 다음 중 등급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전부 다 하십시오체인데 하오체가 하나 들어가 있다든지 다음 중 높이는 등급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하계체, 헤라체, 해체는 낮추는 등급이라는 걸 알고 푸셔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인 쌤이기 때문에. 표 설명하셨죠? 이거 등급. 프린트 잠시 확인하고 갈게요. 윤서가 약간은 세모의 표시를 얼굴 표정에서 읽었기 때문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네요. 이거 아닙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 잡으십시오, 매부십시오, 이거 다 되어있네. 이거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녀는 예쁜가? 당신 마누라 예쁜가? 무슨 체인지 물어봅니다. 등급 나오는 거, 나누는 거 나오기 때문에 시험 전날, 시험 국어 시험 치기 전에 한 1교시 주죠? 자습시간 좀 아침에 자습시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지금 종치기 3분 전이야. 이거 외워야 돼.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 자체 모책. 다음 책의 모음책은 그냥 당연히 다 외워져 있고 막판까지 여러분이 헷갈릴 거는 이거야. 노래합시다.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노래합시다.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무슨 책입니까? 먹읍시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오늘 노래합시다. 오늘 10시까지 열공합시다. 무슨 책일까? 하오체야. 하십시오체라고 무조건 풀어오거든. 뭐뭐 합시다 때문에 하십시오체라고 푸는데 하오체입니다. 하오체. 이 구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how change 알았죠? 방금 표 봐서? 오케이. 잘했어요. 기지를 잘 발휘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설명해 볼게. 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표가 킬러니까 외워야지. 상대 높이면 실현 옆에다가는 외우기. 근데 현재인 쌤이 친절하셔서 너네를 지금 혐오하고 계신다는데 하다로 이렇게 쉽게 내주시겠나? 뭐 작다라든지 예쁘다라든지 아름답다든지 다른 동사랑 형용사로 주시지 굳이 이렇게 쉽게 하다로 주시면 그냥 하십시오체 하우체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너무 쉽잖아, 그지? 가다로 해보자. 우리는 가다.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괜찮나요? 근데 청류는 잘 안 사용하고요. 감탄형도 잘 안 씁니다. 현재인 쌤 프린트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격시체는요, 동년배지간에 혹은 나이 많은 부부지간에 사용하는 게 하우체야. 왜? 우리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에게 먼저 가오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리고 마누라가 죽었는지 먼저 가오 하고 물어볼 때, 그리고 먼저 가오 하고 명령할 때, 먼저 갑시다 합시다에다가 별표 쳐. 이거 가지고 무조건 시험 문제는 내게 되어 있어. 합시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이걸 애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푼다? 하십시오체로 풀어. 합시다 갑시다는 하우체입니다. 그리고 가는구려라고 하면 뭐뭐 하는구려 무슨 체라고? 하우체야. 근데 하는구려는 하우체고 하는구먼은 하기체야.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니? 우리가 이거 쓰는 말투도 아닌데. 그래서 외우자는 거야. 뭐뭐 하는구려는 뭐라고? 하우체고 뭐뭐 하는구먼 가는구먼 알고 이 서방 이제 가는구먼 하면 뭐나? 장인이 사이한테 막대할 수는 없잖아. 아주 낮추는 헤라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 얼마나 귀여운 우리 김서방인데, 얼마나 귀여운 우리 도서방인데, 알고 우리 도서방 이제 왔구먼 뭐라고? 하게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도서방 어서 가세 뭐뭐 하세 뭐라고? 청유형에서 하게체. 그리고 이 도서방 어서 먹게 하게체. 그리고 김서방 요새 사업 잘 되는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게체. 김서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씨 요즘 사업 잘 돼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우체가 되는 거야. 동년배지간끼리 예우를 다해서 막 낮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지도 70대고 나도 70대야. 그럴 때 어떻게? 하우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윗사람이야. 근데 얘를 막 낮추기에는 얘도 청년이야. 교수님이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무슨 체 사용해 줄 거야? 하계체 사용할 거야. 이군, 박군. 헤라체는 뭐야? 아주 낮춤의 대상이라서 격식을 차려서 간다, 가니, 가느냐. 너무 다정하게 물어보지.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볼 때 다정하게 물어본다라고 여러분이 해체라고 풀어옵니다. 밥 먹었니? 해체라고 풀더라고요. 밥 먹었냐? 해체라고 풀더라고요. 해체는 밥 먹었어? 어디에 요를 붙일 수 있어야 돼. 니랑 야로 끝나면 무슨 체라고? 헤라체야, 헤라체. 알았지? 등급 가지고 장난질 친다. 여기까지를 외웠는지 하는 거에서. 뭐 시험 범위만 봤을 때는 뭐 이미 엄청난 킬러가 구석구석에 있는데 뭐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낼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까지를 건드리는데 안 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뭐뭐 하나, 뭐뭐 하는가 하계체입니다. 뭐뭐 하니, 뭐뭐 하냐 헤라체입니다. 그 외에는 다 반말로 해 해체입니다. 거기에 보조사 요만 붙이면 해요. 가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체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던져지면 쌤이 막판에 퀴즈로 낼 테니, 그러니까 국어가 언제가 치는지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5월 1일이면 진짜 뒤에 말을 차마 뱉을 수가 없다. 5월 1일이면 진짜 최악이거든. 제일 잘 다 모였어 5월 1일날. 그래서 5월 1일만 아니면 돼 얘들아. 5월 1일이면 쌤한테 아멘 표시 한번 보내줘. 알았지? 명복을 빈다고. 근데 어떻게든 쌤이 함께 할 테니까. 근데 그 전에 보강을 많이 하자. 아예 불안하지 않게끔 다 끝내놓자. 5월 1일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밥 먹었니? 하고 물어보면 너무 다정하게 물어보네. 해체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밥 먹었니? 요 보조사 요를 붙일 수 없는 반말이라면 헤라체. 조금 전에 먹었다 헤라체.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해체. 왜? 밥은 먹었어요가 되니까. 조금 전에 먹었어. 괜찮지? 그러면 시험 정보 Q&A 가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의 종결 표현을 다 외워야 하나요? 예, 현재인 쌤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높임 표현의 차이를 알아라고 하는데 외워야지 차이를 아실 것 같습니다. 격식체랑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 중에서 윗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거는 무슨 체계?
격식이랑 비격식에서 윗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하오, 그리고 해오체 3개 사용할 수 있어. 밑줄 긋고 갈게. 하십시오체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해오체에다가 밑줄. 하오체 윗사람한테 못 써. 미안해. 동년배지간끼리 예우를 다해서 사용하는 높임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사로 높이는 거라서 윗사람한테는 하오체 사용할 수 없어. 대통령한테 너네가 하우체 사용할 수 있겠나? 갑시다 할 수 있겠나? 대통령 어르신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임의 대상에게 하우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끌게요. 하우체는 예사 높임이지만 어른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어서 갑시다. 가십시다 할 수 없습니다. 하우체는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대등한 관계인 대상을 조금 대우해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하계체에다가 동그라미 반말은 아닌 정도로 낮추어 표현하는 겁니다. 밑줄기자 반말이 아닌 정도로 낮추어 표현에다가 밑줄. 그래서 높임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상대 높임법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나요? 당연하죠. 지금 쌤은 당연하죠에서는 해요체 사용했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십시오체 사용했지. 섞어서 사용할 수 있잖아. 오케이. 있잖아는 또 해체 사용했지. 상황에 따라서 다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복합적으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150이나 153은 오늘 밤에 꼭 좀 풀었으면 좋겠어. 쌤을 만나고 싶다. 이게 질문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시간든지 지금 맞춰보면 평일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꼭 좀 풀고 개별 시간을 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후곡팀은 1시에 오시면 되는 것 같고요. 154페이지 가자. 시간 표현. 이렇게 하면 또 별거 없지. 그러니까 내기는 내겠다라는 거에서 이해는 되기는 해. 자기 딴에는 지금 뭐 의문의 변동만 막 문제 풀면서 막 돌리고 이렇게 편안하게도 안 나가잖아. 열심히 나가주시고 계시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 되기는 해. 시간 표현에서는 겁나 어려워. 시간 표현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시간 표현에서는 시간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에다가 동그라미, 동작상에다가 동그라미. 현재인쌤 선지의 특징은 한 번에 읽었을 때 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왜? 겁나 쪼잔한 데에서 허를 찌르는 장난질을 좀 쳐놓거든. 그게 시제에 대한 정의야. 무조건 시제에 대한 정의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사건시를 기준으로 발화의 전후를 따지는 거나 사건시나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전후를 따지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돼. 발화를 하는 시점에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것이기에 현재인쌤은 이런 장난을 치실 거야. 발화시를 기준으로를 사건시를 기준으로 발화시의 선후관계를 따져라고 하면 선생님 그게 그거잖아요. 기준이 사건이 되든 발화가 되든 어쨌든 선후관계를 따지는 거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야. 시제의 개념은 사건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의 발화 시점에서 그 사건이 앞서서 일어난 건지 나중에 일어날 건지 발화를 할 때 일어나는지 선후관계를 따진다는 거야. 겁나 중요한 출제 포인트 뭐라고? 발화시를 기점으로 해다가 별표 3. 사건시를 기점으로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그게 그거지 하고 푸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현재, 발화보다 사건이 앞서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과거. 근데 내가 잊을 수가 없는, 얘가 지금 나이가 꽤 됐거든. 근데 얘 실수를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6년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 군대도 갔다 왔어 이제 이현아. 그림을 그려놓고 시간의 흐름에서 발화 시점, 사건시, 발화시가, 사건시가라고 할게. 너무 흥분했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선후관계에서 먼저 일어났어. 선이야. 앞선 시제. 무슨 시제입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과거. 그러네. 근데 지 눈에는 사건시가 뒤에 있는데 앞섰으면 앞에 있어야지. 너무 충격적인 실수여가지고 늘 얘기하거든요. 시제 수업할 때. 심정은 이해되죠? 시험 치는 상황이니까 급한 상황이니 할자 그대로 본 거잖아요. 그죠? 글자 그대로. 누구나 뭐 덤벙거려서 이런 실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뭘 하는 거야?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섰다라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 사건이 발화보다 뒤에 있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에서의 의미라는 것은
시제 문제 한 5개만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만큼 문제를 안 푸니까 시험 상황에 이런 거에 헷갈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서 있어야지 뒤에 있네 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괜찮나요? 네, 그럼 계속 가볼게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 과거 시제에 대한 정의.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앞서 있다라고 해서 앞에 그리면 안 된다이. 먼저 사건 일어나고 발화하는 것이다. 과거 시제의 실현 한번 들어가 보자. 선어 말어미 아까 과거이면 단절된 과거이면 두 번의 과거 시제를 결합시켜 주세요. 과거 해상,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은 좋으시더라에서의 해상의 선어 말어미 더 사용해도 됩니다. 관형, 사형, 전성어미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듯이 동사랑 형용사에 따라서 시제 다르다는 거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시는 거에 무조건 킬러입니다. 관형, 사형, 오늘 했어요. 좀 흥분하시던가요? 이것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시던가요? 네. 그러면 관형, 사형, 전성어미 옆에다 킬러라고 적어주세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꽤나 수능에서도요 헷갈리게 출제되어서 2019년에 오답률 5위 안에는 문법 문제가 잘 안 들어가. 근데 이거 가지고 문법 문제 오답률 5위 안에 2019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것도 변형이 되어서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 되는 오늘 관형, 사형, 전성어미 다 하면 그냥 문법 요소에서는 할 거 다 했다. 상대 높이법 6가지 등급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관형, 사형, 전성어미 시제 구분 왔다리 갔다리 잘 되기만 하면 사실상 그렇게 염려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의문의 변동보다 쉽습니다. 관형, 사형, 전성어미에 동사 뒤에 은과 니은이 붙으면 과거가 되는 거야. 먹은 빵 이미 다 먹은 거잖아. 간 사람 이미 간 거잖아. 아, 민규 왔다. 박수. 민규가 아닌가 보다. 다른 그 형아가 자료 가지러 왔는가 보다. 들고 가면 됩니다. 그 세안도까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봐. 다 시험 범위 전체 다 넣었다잉. 어이, 왼손 오케이. 민규 오늘 아픈가 치과에서 가가지고 뒤에 좀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 먹은 빵이라고 하면 이미 다 먹은 거잖아. 간 사람 하면 이미 간 거잖아. 시집온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읽은 책이라고 하면 너 다 읽었어. 그리고 읽던 책이라고 하면 약간 중단이제. 읽다가 다는 읽지 않고 읽던 책은 약간 중단된 과거의 책인 거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됐다는 거. 형용사한테 과거의 관형, 사형, 전성어미는 덤밖에 안 돼. 예쁘던 꽃. 여기까지 괜찮나요? 시간부사어로는 어제, 옛날, 벌써, 이미.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끄덕끄덕. 관형, 사형, 전성어미 동사 뒤에 은과 니은은 아직까지 워법 단계야. 현재 시제에서 헷갈리기 시작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를 할 때 와씨. 동사랑 형용사랑 시제 구분까지 해야 돼. 동사랑 형용사의 시제를 그러니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품사를 구분해야지 얘가 시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판단이 되거든. 그런데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선어 말어미 붙여봐봐.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능과 니은의 결합이 이루어져야지 현재 시제가 된다라고 하면 동사. 기본형 자체가 그냥 현재 시제다라고 하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쁘다.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니은 결합시켜서 예쁜다 안 하잖아. 아름답다. 현재 시제지. 아름답는다 안 하잖아. 작다. 그냥 현재 시제지. 작는다 안 하잖아. 그러니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능과 니은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 자음으로 끝나면 는. 하지만 형용사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필요 없어요. 형용사. 필요해요. 동사. 도는 내가 내다에다가 니은 붙여서 낸다 하면 nen에다가 동그라미, 내내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있네. 내다는 동사. 믿다에다가 는에 동그라미. 믿는다 하면 동사. 괜찮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아름답는다 안 해. 학생인다 안 해. 그냥 이다나 아름답다 기본형 자체면 형용사.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 헷갈린 관형, 사형, 전성어미 별표 3개. 옆에다가 킬러. 그리고 동사, 형용사의 품사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킬러 적으시면서 품사 구분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품사 구분 할 줄 알아야지 얘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알 수 있어. 동사 뒤에 붙었다 과거, 형용사 뒤에 붙었다 현재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동사 뒤에는 현재 시제는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이 는 붙이면 돼. 먹는 빵, 가는 사람. 앞에 말이 가에 모음으로 끝나도 가는 사람.
먹다의 자음으로 끝나도 먹는 빵.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는 붙이시면 됩니다. 는 붙여서 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있는 애는 형용사 서술격 조사 뒤에 은과 니은이 와우 은과 니은에다 동그라미 동사랑 구분해야 돼. 동사 뒤에 붙으면 은과 니은이 과거였어. 먹은 빵 과거. 간 사람 과거. 그런데 넓은 에서의 넓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의 은은 현재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내 친구인 은혜야 라고 했을 때 친구인의 니은이 뭐가 된다고?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 니은이 붙으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퀴즈 나겠습니다. 물에 뜬 튜브. 지금 내 눈앞에 물에 뜬 튜브가 있네. 저걸 건져내야 되겠다. 물에 뜬 튜브 내 눈앞에 있으니까 현재라고 푼단 말이야. 그렇게만 풀지 않으면 돼. 물에 뜨다라는 기본 형태를 생각해서 동사야 형용사야 라고 하면 뜨다가 현재야 뜬다가 현재야. 오 뜬다 뜬다 라고 했을 때 뜨다가 현재 시제야 뜬다가 현재 시제야. 뜬다의 현재 시제가 니은을 필요로 하네요. 선어말 어미 니은을 필요로 하네요. 그러면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어야지 현재 시제가 된다. 뜨다는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이거 형용사 표시 맞나? 아닌가? 아씨 안 한 지 오래되니까. A 멋이에요. A J예요. 정말 무식하다 그지? 모른 척 해줘 알았지? 선생님한테 소문은 내지 말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영어를 사용하지 말자. 동입니까? 형입니까? 물에 뜬다 해서 동사. 그러면 물에 뜬 튜브에서의 니은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 내 눈앞에 떠 있는데요. 이렇게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에 뜬 튜브에 뜨다가 동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은 무슨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야? 과거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럼 현재 시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 물에 뜨는 튜브에 했었어야지. 뜨는 튜브에 는 붙으면 현재, 뜬 튜브에 니은은 과거.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현재인 쌤이 한 가지 노릴 수 있는 거. 얘 선어말어미라고 장난질 친대. 얘를 관형사형 선어말어미라고 하면 곤란해. 선어말어미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와야지. 뜬다처럼 어말어미, 뜨의 어간 그 사이에 양쪽 짝대기를 지니는 어간자리, 어말자리. 선어말어미는 양쪽 짝대기. 먹는다 할 때의 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떻게 해야 돼?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떻게 해야 돼? 먹는 빵. 어발에서 간영어처럼 수식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런 거는 쌤이 더 많이 강조할게. 알았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알겠나 얘들아? 동사 은과 니은은 과거. 형용사 은과 니은은 현재. 몰라도 돼. 근데 놓치만 마. 시험 치는 그 전날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 같이 다뤄보자. 쉽지 않아. 시간 무사원 오늘 지금 이제 괜찮지?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볼게. 미래 시제 사건 시가 봐봐. 기준은 다 발화시잖아.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선생님 이 말인즉슨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앞선 시제라는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무조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건 시를 기준으로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앞선 시제라고 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미래 시제의 선어말어미 겟은 동사, 형용사 구분 없이 붙이시면 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 모음으로 끝나면 릴로 숨바꼭질 할 사람. 이거 된소리래기 몇 항이었는지 기억나나? 숨바꼭질 할 사람이라고 발음되는 거. 4번. 관형사형 전성어미 릴 뒤에 그드 부스지 오면 끄트 부스지 발음해도 되지. 맞아. 4번이라고 얘기하면 돼. 맨 마지막 거였지, 그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릴, 만날 사람, 그리고 숨바꼭질 할 사람. 잘했어. 내일 할 것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리을. 시간부사어는 내일, 모레, 나중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은 해보는 거야. 근데 현재인쌤이 상대 시제를 건드리시면 그냥 내겠다라는 뜻이거든. 킬러로 상대 시제를 내겠다라는 건데 안 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일단 상대 시제는 홀드온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상대 시제 들은 사람 있습니까? 진도 빠른 사람 중에. 우리 반 상대 시제 했네 라고 하는 거에 나 안 할 것 같거든. 상대 시제는 굳이 상대 시제는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빠져야 될 내용이라서. 근데 내가 나중에 프린트해서 하긴 할게. 그거는 일단은 빠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기퉁에 볼 것도 없다. 155페이지 계속 갈게. 읽은 책.
은에다가 동그라미. 있다 동사에다가 은 붙었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무슨 시제? 읽은체. 과거. 그 다음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좋다라는 형용사 뒤에 은이니까 은에다가 동그라미.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 되는 거야. 좋는 할 수 있어 없어? 좋는 것 안 돼. 좋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는이 결합할 수가 없어. 읽는 책은 현재, 읽을 책은 미래, 읽던 책은 중단된 과거. 괜찮습니까? 좋을 것은 미래, 좋던 것도 과거입니다. 돋보기로 가서 별표 3개. 출제라고 좀 적자. 아까 어시 꼭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도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라고 하면 핀 거는 과거인데 지금도 피어 있잖아. 벚꽃 피었네. 지금도 피어 있잖아.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이 될 때 아까 o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하나만 더 적을게요. 나는 엄마 닮았습니까? 아빠 닮았습니까? 반반이죠. 그럼 엄마와 닮았다 하자. 엄마 힘드시니까 요새. 나는 엄마와 닮았다. 나는 엄마와 닮았다.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야. 괜찮지?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야. 계승, 추측, 수행평가 다 끝냈겠지. 현재 상황이나 완료된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 꼭 미래가 아니어도 추측 가능해. 제가 꼭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나 가능성, 아 이건 초딩도 풀겠네 라는 거에서 가능성, 왕곡한테도 may I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거에서의 get 쓰임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 동작상 갈게요. 동사가 가지는 동작의 시간적 속성을 표현하는 문법 본주로 동작이 그냥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제발 영어 개념이랑 섞으면 안 돼. 그냥 시제는 시제고 국어에서는 그냥 완료인지 동작의 진행인지만 따져주면 돼. 예를 들어서 완료는 밑줄 긋고 갈까? 보조용언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에다가 밑줄 연결어미 먹고서 학교에 갔다 이런 거 있지. 빵을 다 먹고서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미 다 먹은 거야. 완료. 의자에 앉아있다 가지고 제일 많이 틀려. 앉아있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지금 앉아있으니까 현재요 진행이요 이렇게 풀지 마. 앉아있으니까 지금 앉은 상태 유지되고 있으니까 진행이요 라고 하면 앉고 있다가 진행이야. 동작은 이미 궁디가 엉덩이가 책상에 의자에 붙어버렸어. 그럼 동작이 끝났어. 완료인 거야. 앉아있다는 완료야. 앉고 있다가 진행인 거야. 앉고 있다가. 오케이? 앉아있다는 완료입니다. 진행에서는 밑줄 긋고 갈게요. 고 있다에다가 밑줄 아어가다 뭐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 단어 외우는 거 진행. 밥을 다 먹어가는 거. 밥을 다 먹고 있다.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진행입니다. 앉고 있다 진행, 앉아있다 완료. 시험 정보 Q&A 정복해야 되니까. 시제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제를 파악하는데 의외로 동사 형용사를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특히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동사 형용사에서 다른 결합 양상을 보이더란 말이지.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동사에 결합할 때는 과거, 형용사에 결합했을 때는 현재. 그래서 시제랑 관련된 문제인데도 정작 답을 찾을 때는 여러분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고 자빠져야 되는 거야.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붙일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럼 알맞는 것이야, 알맞은 것이야. 알맞다의 품사가 뭐야? 알맞다. 품사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셋에 얘기해 주세요. 알맞다. 알맞다의 품사는